당신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랑기 끝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싸움도 눈물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사라져버린 우리의 사든 낡은 흉터처럼 바래버린 관계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아내로, 어머니로 가정을 지켜온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이름은 은주입니다. 그녀는 한때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고 어느 순간에는 끝없는 인내로 버텼지만 결국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원망도 집착도 없이 그녀가 택한 이별은 한 사람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은주는 목을 잔뜩 움츠리며 코트를 여몄습니다. 늦겨울의 끝자락, 싸늘한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해오던 습관처럼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새벽 운동,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스스로를 깨우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은주는 한강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늘 들르던 떡볶이집 대신 오늘은 길목에 있는 송인의 떡집에서 떡을 사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늘 반갑게 맞아주는 젊은 주인 송이 씨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떡 드시러 오셨어요. 찹쌀떡 2개 드릴까요? 오이도 곁들여 드릴죠. 조그이어도 곁들여 드릴까요? 은주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찹쌀떡 2개, 오이도 조금 주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엔 떡이 딱이네. 따끈한 떡봉지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좁은 골목길. 아직 문을 연 가게는 몇 군데뿐이었습니다. 은주가 사는 2층 집은 오랜 세월 그녀와 남편 준호가 함께 만들어 온 공간.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시계가 6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준호는 아직도 이불 속에 묻혀 있었고 은주는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찹쌀떡을 가지런히 놓고 따뜻한 차를 우리기 위해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네.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은주는 작은 찻잔을 꺼내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향이 부엌을 채우자 바깥의 서늘한 공기도 잠시나마 잊혀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부스럭부스럭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은주는 무심히 고개를 들어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찹쌀떡 껍질 다 벗겨놨어. 오이도 곁들였어. 따뜻할 때 먹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감사도, 미소도 없는 그 표정에 은주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남은 떡 하나를 홀로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겐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은주의 마음도 그렇게 묵묵히 젖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준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좁은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음식을 만들고 밤이면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던 그 시절.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머리에 서리가 내릴 때쯤 그의 따뜻한 손길도 다정한 눈빛도 언제부턴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선 대화가 줄었고 밤마다 등을 돌린 채 잠드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은주는 언부턴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펴고 혼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라며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따뜻한 찹쌀떡을 입에 넣으면서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떡을 먹고 식탁, 따뜻한 차, 창밖의 빗소리가 그 언제부터였을까요? 세요. 같은, 이제는 남처럼, 준호가 식사를 마치자 은주는 조용. 준호는 아무런 곧바로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마치 벽에 준요, 이제 그만해야지. 쏙. 은주는 찬물에 손을 차가운 이제는 오래전 준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은주를 위해 빨리
걱정하던 밤, 새어.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은주는 애써 붙들고 있었지만 더는 이제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던 은주는 문득 바로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래 이미 밤새도록 앉아 그 서류를 새로 써 내려갔습니다. 은주, 서명가. 조용히 다음날 아침 은주, 그가 이거 찾는 거죠. 부드럽지. 은주는가? 준호의 어젯밤에 떨어진 걸 주었어요. 글씨가 너무 제가 제사노이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받아. 은주. 그 속엔 정말 너도 이렇게 생각했어. 은주는 고개를. 맞아요. 말을 마친 은주는 조용히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 그 순간 무너진 거 서로가 오래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준호가 서류를 받아간 뒤 한참 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마치 그녀의 마음을 비추는 듯 했지요. 이제 진짜 끝인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은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가 눈가를 적시며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던 그때만 해도 서로를 떠날 날이 오리라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무관심, 끝없는 외로움,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온 이제는 놓아야겠다는 결심.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전부터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 앞에서 준호와 처음 마주친 순간, 비 내리던 날, 우산을 나눠 쓰며 함께 걸었던 좁은 골목길,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한강에 소풍 갔을 때 두 손 꼭 잡고 강바람을 맞으며 웃었던 일,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아련한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웃음이 나오는 듯 말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움도 아니라는 걸, 그저 지나간 계절처럼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주는 작은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끝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길이 스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 이 집 떠날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둘 사이의 대화는 다 끝나버렸는데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새벽녘 은주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짐을 옮길 날을 정하고 조금씩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은주에게 마지막 결심을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삿짐 차가 도착하던 날, 하늘은 맑았지만 은주의 마음엔 작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몇십 년을 살았던 공간을 등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딸 수진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수진은 은주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주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려고? 수지는 말없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은주는 순간 울컥했지만 끝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의 따뜻한 품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슬픔보다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짐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은주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화분, 해마다 피우던 분홍빛 진달래, 조그만 현관문까지 모두 그녀의 손길로 가꾸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잘 있어.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해. 속으로만 인사를 남기고
은주는 수진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려 조금은 미안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혼자 가려고 해?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잖니.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해. 엄마는 너희 집에 얹혀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내 공간이 필요해. 수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주가 이사 온 집은 작은 원룸형 아파트였습니다. 창이 크게 나 있는 것일지,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부엌, 그리고 혼자 누우면 딱 맞을 작은 침대 하나.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네. 은주는 벽에 손을 얹고 새로운 시작을 천천히 느꼈습니다. 첫날 밤, 은주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 그리고 맥주 한 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리며 스스로에게 건배했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정말 잘했어. 밖은 아직도 봄비가 오락가락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처음으로 비가 더 이상 스산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은주는 새로운 동네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 숲과 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 모두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목련꽃, 지나가는 강아지들의 명랑한 짖음, 그리고 함께 걷는 노인들의 느릿한 발걸음, 모두가 은주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중년 댄스 모임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활기찬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친근하게 다가오는 한 여성, 짧게 파마한 머리, 눈가에 주름이 자글하지만 여전히 활기찬 표정. 네, 혼자라 좀 떨리네요. 은주가 수줍게 웃자 그 여성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 올 땐 그랬어요. 전 미자라고 해요. 우리 오늘 같이 춤춰요. 은주는 작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댄스 모임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은주에게 기본 스텝을 가르쳐 주었고 은주는 처음엔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곧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이끌며 하나의 원을 이루었습니다. 은주의 발걸음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어색함으로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내 음악 속에서 몸과 마음이 풀어져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자와 몇몇 친구들이 은주에게 다가와 함께 차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저 아래 찻집에서 차 마실 건데 같이 가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찻집은 소박하고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국화차 향이 은주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미자는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겨우 일주일쯤 됐네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예요. 은주의 대답에 미자는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은주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댄스 모임에서 만난 미자와 조금 더 친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은주 씨, 주말에 우리 동네에서 벼룩시장 열리는데 같이 가봐요. 볼 것도 많고 기분 전환도 될 거예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자의 권유에 미소 지으며 수락했습니다. 주말 아침 두 사람은 느긋하게 벼룩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초봄 햇살이 눈부시게 따스했고 벼룩시장은 형형색색의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제비누, 손뜨개 모자, 오래된 책,
그리고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작은 소품들. 은주는 책장을 넘기듯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꽃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도자기. 손잡이에는 조그마한 장미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만히 그것을 들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꽃병 참 예쁘다. 미자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집에 꽃 하나 꽂아두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은주는 꽃병을 살짝 품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집 식탁 위에는 언제나 작은 꽃병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사서 꽂아두며 그녀의 하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미자가 은주를 놀리듯 말했습니다. 은주씨,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엔 뭔가 늘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이 더 많아졌어요. 저 미안해요. 은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도 느껴져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꽃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미자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많이 웃어요. 보시세요. 더 서로 기대며 기댈 사람도 되어주고 은주는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간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창문을 열어 봄밤의 향기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 광경이 예전엔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데 지금은 무척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은주의 새로운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내기 전 은주는 창가에 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스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쾌한 기분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 먼 도시의 불빛처럼 은주의 미래도 어쩌면 여전히 희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불빛조차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은주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주의 새로운 챕터 두 번째 이야기를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